안녕하세요. 버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라는 것, 결국 자금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는 건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죠. 특히 주담대 증가세가 9월 들어서도 살짝 주춤거리고 있지만 여전히 밑불이 살아 있어서 금융당국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눈치. 그래서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도 쪼이겠다는 향후 계획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완전히 대출 자체가 막혀버리게 되는 역대급 블러킹이 예상이 되는데 5대 은행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하루 평균 증가폭이 대략 2,200억, 지난달 4,200억과 비교하자면 절반 정도 줄어가는 추세죠. 그래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1,000억대 주담대 실행이 이루어지는, 거기를 좀 갸우뚱하게 만들죠. 이 시국에 이 정도의 이 자금을 움직인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역시 여전히 집값 착시 현상, 결국엔 깃발 꽂으면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설 수 있다라는 정말 레전드스러운, 이미 지난 페이지의 역사의 한순간을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구 집이 제일 비싸니, 백설공주 골로 보낸 이 저주의 마법과도 같은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집에 대한 가치 증폭에 대한 이 철저한 신념은 좀처럼 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 거울을 깨야만 현실적인 자산가치 시장의 이 냉엄함이 얼마나 겨울왕국 서리빨처럼 도사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게 도통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절반 반토막이 난 가계대출도 2천억이 넘는다는 거고, 워낙 주담대 대출 규제가 옥죄어서 들어오니까 우회적으로 신용대출까지도 늘어나는 건데, 신용대출 만만하게 받다가는 큰 코 다치죠. 당연히 변동금리 적용이 되고 금리가 그때그때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자 덤탱이를 쓸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4,747억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적용하는 것을 100%로 줄이자는 방안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 전방위적으로 대출 부분은 거의 셧다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상급지에서는 아주 회개한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는 건데, 오늘자로 레미안 원베일리가 60억을 뚫었다고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이 거래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8월 2일자로 84제곱이 60억에 거래가 됐긴 됐어요. 액면대로 보자면 거의 평당 2억이 되는 건데 강남도 이제 평당 2억이 되네. 이게 지금 레미안 원밸리 매매 궤적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월 달 거래가 단 5건밖에 안 됩니다. 44억에 지난 6월 22일에 거래된 건수가 등기를 마쳤는데, 7월은 지금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단 한 건도 등기로 등재된 건수가 없어요. 6월에 단 한 건 등장했고, 게다가 60억을 찍었던 직전 거래가가 44억. 그러니까 60억 거래의 실체는 바로 16억을 더 밟고 엑셀 풀로 땡겨서 산 건데, 이 매수자가 무슨 재벌가 사람인가? 아니, 중개거래로 나온 게 60억인데 직전 거래 무시하고 16억을 더 얹어주고 샀다는 건, 자기가 산 가격 60억보다 적어도 20억이 더 올라야 어느 정도 손익이 맞을 건데, 그렇다면 레미안 원밸리가 80억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런 거래를 찍었다는 건가요? 지난 7월 18일 55억 거래가 최고점이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5억 더 올려서 60억이고, 직전 거래는 44억이니까 16억 더 올려서 샀다는 건, 이후 이 거래의 등기 시점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등기가 돼버리면 정말 진성거래인 거고, 이후에 취소 거래가 나버리면 그냥 가격만 올린 거래가 된다는 얘기인데, 가타부타 말은 못하겠지만 이후에 등기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치솟는 가격의 거래는 발자국이 어떤 곳에서 끊어지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대체로 지금 레미안 원밸리 호가는 47억에서 48억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높은 가격치고 60억 거래가 나왔다는 건 거의 지금 부동산 상황이 어렵다는 걸 또 역으로 보여주는, 반증해주는 또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만큼 강남권도 곧 들이닥칠 집값 하락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최후 저지선은 마련해보자. 아주 뭐 돈 많은 분이 이런 계획이 깔려 있어서 최대한 레미안 원밸리 올라갈 수 있는 한도까지 잡아서 거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성거래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약간은 아주 묘한 스탠스를 가진 거래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탄을 그대로 다시 서울에서 역대급 거래가 나왔다고 말하는 건 너무 백스핀을 매긴 휘어져 나갈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게 뭐 그대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매기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부동산 시황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위적인 자금 쪼이기 이미 뭐 시작이 됐고요. 결국엔 신용 대출로까지 뭐 번지는 대출 불길을 잡으려고 거의 뭐 가로막을 기세로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금이 부동산으로 제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자꾸 미국 기준금리 인하 들먹이면서 미국이 뭐 베이비 컷으로 0.25% 내리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새날이 올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도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한국은 지금 세계적인 금리 기조와 역으로 가고 있어. 그깟 기준금리 미국이 찔끔 내렸다고 이 부동산에 봄이 오겠냐고. 지금 땅이 얼어붙고 있는데 비 한두 방울 내리면 살짝 서리가 껴서 블랙아이스가 되잖아요. 더 미끄러워. 그러니 급한 마음에 지르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지르기는 결국 옆차기 지르기가 아니라 비명 지르기로 바뀔 수가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강남 원티어에서도 막강한 집값에 대한 하방 압력이 분명히 작용을 할 거고 일본 버블 붕괴는 다른 도시가 아닌 일본 부동산의 심장 도쿄에서 진행된 역대급 붕괴 현장 아니었습니까? 다른 여타의 시는 뭐 깐부도 되지 못할 정도로 끼지도 못하는 액수면에서 단가면에서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면서 오르던 그런 집값들이 그냥 된소리를 제대로 맞게 된 건데 강남 불패론이 왜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만세 무궁하도록 주구장창 유지되리라는 생각 아마 이번 미국발 금융시장의 대격변, 경기 침체 그리고 한국의 내수 경기 혼돈과 금융불안 요소들이 거의 뭐 섞어찌개가 돼서 한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 판이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뭐 잔치상이 되면 좋을 건데 이별을 구하는 마지막 만찬이 될 수 있다는 위험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강남이 60억을 쏘면 이후에 그렇게 쏘은 가격만큼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걸 아마 2차 하락 시기가 본격적으로 찾아오면 뼈저리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많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2024년이 유사 이래로 보기 드문 한 해가 될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세를 봐도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죠. 어제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지수가 올랐어도 국장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황. 투자자별 현황을 보면 외국인 매도가 정말 역대급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위기 상황에 걸맞는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아마 이틀간 수조 원이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이고 이걸 커버치기 위해서 개인이 거의 뭐 외국인이 빠져나간 숫자를 채우고 있는데 이거 개인이 단순히 커버치는 거 아닌 것으로 보이죠. 기관이 개인으로 찍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기저에선 연기금, 국민연금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도 되는데 외국인 매도세와 거의 지표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내 자금으로 코스피를 방어하는 것 자체가 이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게 어느 정도 뭐 수준이 되면 몰라도 어제보다 더 빠지고 있잖아. 그렇다면 국장 코스피는 결국 국내 자금으로 지금 유지가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엔 코스피 종목들이 이후에는 지지부진하게 내려앉게 되면 다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높은데 그렇게 열심히 방어해 놓은 금액들
고스란히 증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까지 밸런스 맞춰가면 방어에 전념하는 것, 그만큼 코스피가 떡락할 수 있는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건데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강남 레미안 원베일리 거래가 60억이라는 이 매수자가 14억을 더 얹어주고 산 것 역시도 지금 집값이 뭐 전방위적으로 하락할 것을 감안해서 최후 방어선을 구축해보자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그런 움직임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증시와 부동산이 같이 움직이냐? 물론 기관이 자국의 주식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 당연한 거죠. 금융시장 무너지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외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이 대책 근본적으로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구멍이 완전히 뚫려버린 건데 삼성전자는 이미 6만 전자로 내려온 지 오래고 하이닉스 역시도 약세 15만까지 내려와 앉았습니다. 결국엔 외자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국 기술주에서 빠지는 모습을 제대로 시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감을 최근에 느끼고 있는 삼성전자에서는 맞춤형 HBM을 한 세대 앞서 양산할 것이란 폭탄 선언까지 했죠. 결국 출발이 다소 늦었던 삼성이 엔비디아와의 껄끄러운 분위기 청산한 거고 고대역폭 메모리에 집중을 해서 한 세대 앞서가는 기술, 결국 출발이 다소 늦었던 삼성이 엔비디아와의 껄끄러운 분위기 청산하고 고대역폭 메모리에 집중을 해서 한 세대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반도체 시장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건데 주가는 8만 전자에서 지금 6만 전자로 내려와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삼성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신뢰가 크게 또 흔들리는 마당에 실적 문제, 신기술 부분에서의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 없는 국면, 삼성으로서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게 지금 대기업들도 금융 여파의 한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국내 코스피 시장은 아주 어려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안 원베일리가 60억을 찍는다는 건 정말 이건 뭐 그림이 안 맞아도 이만저만 안 맞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거래가 나왔는데 결국 이렇게 던진 화두 같은 거래가 전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할 수 있는 시기 뭐 이미 지나간 거고 리버스 어택, 그러니까 가역적인 공세를 받아야 할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이 열리고 있는 상태에선 향후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국면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자국의 물가 상승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보로 달러의 힘을 제대로 다시 이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늘 뭐 달러 인덱스만 보더라도 뭐 얘는 좀처럼 죽지 않죠. 거의 뭐 불사조금 아닙니까? 다시 살아오는 비상하는 힘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불사조를 두고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한 단면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롬 파월은 빅컷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었는데 최근에 미국 물가지수와 경기지수가 그닥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베이비컷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들 전망하지만 9월 18일 모든 예상을 뒤집는 반전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도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 버튼 쉽게 누르게 되면 미국은 이후에 상당히 불안정한 물가와 침체 국면에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에서 이 기대하는 소식들은 뭐 거의 악몽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9월은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과 한국의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이 최대의 변곡점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기회를 잡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멍 때리고 보는 사람과 생각하고 보는 사람은 동선의 질적인 차이가 다르게 될 거라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이 거의 뭐 빙점이 될 만큼 얼어붙고 있고 부동산 시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강남권에서는 신고가가 한 건 툭 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생뚱맞은 거래.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고 거의 뭐 최후 저지 방어선 구축과도 같이 느껴지고 국내 뭐 대기업들도 삼성은 자사의 명운을 건 싸움에 돌입하면서 어려운 시황이 전개가 되는 가운데 9월 18일은 파월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명확하게 선언할 것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불러올 역풍 상당히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빤빤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